우리가 요즘은 계속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누리시려면 하고 아주 큰 퀘션을 붙이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참 우리의 이 노년이 온 것과 그 다음에 이 햇빛하고 굉장히 여기서는 조금 지체하며 조금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지나가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학자들이 노인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연구를 하면서 발표를 하는 것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주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번째로 햇빛과 유해산소. 유해산소 하면은 영어로는 free radical.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거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바로 이거를 오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다음번에 피부암과 모든 암, 특히 피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 3가지는 그 원인이 집안과 햇빛, 자외선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세포가 좀이 먹어가지고 암에 이르기까지 되는가 하는 그 전주곡으로 오늘은 이 유해산소가 어떻게 우리의 세포를 좀 먹는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해산소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강의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가서 보시고 또 미리 제가 벌써 강의해 놓은 것 중에 세포 중에서도 세포막과 어떠한 지방으로 세포막이 형성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세포막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은 그런 것들을 한 2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옛날에 공부하실 때 대학도 다니셨고 또 고등학교도 다니셨을 때 케미스트리, 화학을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쯤은 물 하면은 그것이 화학 기호로 H2O, 산소 2입자에 수소는 한 에이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물이라는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딱 설명하기에는 조금 급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 접어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그런 분야를 오늘 힌트를 드리면서 또 이미 강의해 놓은 거를 참작하시면서 오늘의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구분하신다면 다음번에 피부암과 그 외에 다른 암이 왜 이렇게 암 환자가 옛날에 곧불, common cold, 감기보다도 더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알면 여러분이 피해 가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암에 걸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오늘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자, 이 free radical, 우리나라 말로는 유해산소입니다. 산소는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몸에서 또 많은 신진대사에서 여러 가지로 유해산소가 정상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항상 치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유해산소는 종류가 공부해보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유해산소를 치료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벌써 아십니다.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도 종류가 아주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이 유해 산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그 태양빛을 받으면 생기는 유해 산소, 그래서 세포막이 다 파괴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예방 치료하느냐 하는 거기에 해당되는 항산화제, 그리고 노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생기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노년을 통과해야 되는지, 유해 산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몸에는 라이포퓨진 피그먼트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손등이나 얼굴에도 그런 이 에이지 스팟이라고도 합니다. 노쇠한 그 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 안에 장기나 조직이나 세포나 이런 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유해산소는 나쁜 기름이 세포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햇빛을 받으면 바로 이 프리 라디컬 유해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산화제 중에서도 바이타민 E는 있으면은 우리 몸에 혈중에 있고 세포에 있고 하면은요, 이 유해산소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유해산소가 세포막을 파괴시키는 일도 못하게 하고 또 그 세포를 아주 건강한 상태로 늙지도 않게 유지시켜주는 이런 항산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산화제가 없으면 그러면은 세포막은 세포 자체가 막이 있고 막에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어떤 지방으로 형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먹은 지방과 똑같은 것이 바로 세포막에 있고 또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스토브와 같은 그 산소와 당을 태우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세포로 하여금 활기차게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게끔 하는 미토콘드리아에도 막이 있고 핵물질에도 막이 있고 이 막이 유해산소로 파괴가 되면은 유전인자가 손상을 입고 그 세포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그 세포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는 노쇠한다는 것은 세포가 많이 병들고 세포가 60조나되는 세포가 점진적으로 병들고 좀먹고 낡아가고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해산소입니다. 그런데 젊은이와 달리 나이가 먹어가면 이거를 리페어, 재생하는 또 힘이 아주 약해지는 것입니다. 느려지고 약해지고 하니까 파괴되는 것만큼 재생이 안 되니까 노쇠하고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일찍 주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분비한다고요? 성장 호르몬이 12시 전에 12시 이후보다 2배가 분비되면은 모두 3배가 분비되니까 우리의 몸이 보수되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유해산소가 생기는가? 바로 이 장본인은 우리 세포막을 형성하게끔 되어 있는 그 기름을 우리가 먹었는데 어떤 기름을 먹었느냐 하면은요, 불포화지방. 그런가 하면은 polyunsaturated fat 하면은 다
식물성 기름입니다. 채 종류에서 뽑아낸 기름입니다. 주로. 왜 이 기름이 그렇게도 나쁘냐? 아까 제가 항산화제에 대해서 대표로 비타민 E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제한 기름에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관계없이 항산화제가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비타민 종류에도 있고 그 다음에 광물질에도 있고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물질 가운데에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유해 산소가 세포를 조물먹느냐에 따라서 거기를 다 치료해주는 못하게끔 생산, 포밍, 생산 만들어지지도 못하게 하고 또 파괴도 세포를 파괴도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새록새록 우리의 열손가락은 부족하고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치료제를 같이 음식 가운데 넣어놓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옳거니 그럼 그렇지. 네, 문제는 정제식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제식품 하면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흰쌀, 흰밀가루, 또 설탕, 전분 계통의 정제식품이죠. 여기에 모든 항산화제의 모든 정말 좋은 성분이 다 제거되었죠. 그러면 동물성 기름은 해롭다고 동맥경화증이 오고 심장마비가 오고 또 뇌졸중이 오고 비만증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런다고 먹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참 말 잘 들으셨어요. 안 잡수시고 그 대신 식물성 기름을 먹어라. 한 지가 벌써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 응? 그리고 피부암이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아무리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정제한 기름, 정제를 해도 예를 들면 그냥 압축해서 짠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씨앗이나 견과류에서 정제하여 기름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지금 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압축해서 아주 고압으로 압축해서 짜지요. 그 다음에는 또 열을 가하지, 아주 고열을 가하죠. 기름만, 특히 씨앗 같은 것은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고열을 가해서 아주 딜이 누르지 않으면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과를 또 하지요. 또 표백을 하지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마켓에서 전해주고 있는 채 종류 모든 식물성 기름은 정제를 했는데 얼만큼 정제를 했느냐면 100% 아주 퓨어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케미칼이지 음식이 아닌 것입니다. 음식하면은 그 음식이 신진대사를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하면서 힘을 내게까지 할 때에 필요한 모든 촉매와 이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비타민, 광물질, 섬유질, 중성광물질 뭐 이런 항산화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도 없고 100% 케미칼에 속하는 순수한 기름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몸에 절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유해산소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세포를 파괴하지도 못하게 하는 포밍, 만드는 것과 또 데미지, 파괴시키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어떻게 있으며 어떤 기름이 그렇게도 나쁜지 바로 polyunsaturated fatty acid 하면은 식물성 체종유 기름입니다.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보세요. 옥수수 기름 하면은 얼만큼 농축된 거, 얼만큼 정제한 것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옥수수 12자루나 18자루를 이렇게 정제해서 짜내면 얼만큼의 기름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단지 1 테이블스푼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것들을 좀 보시면은요. 기름을 프라이팬에다가 아니면 웩에다가 기름을 2 테이블스푼, 보통 2 테이블스푼을 넣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고 소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 테이블스푼이라는 거는 콘오일로 말하면은 얼마나 많은 옥수수에서 농축돼서 만든 하이 칼로리 음식입니다. 이 기름을 안 잡수셔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야 이런 무서운 앞으로 말씀드릴 피부암서부터 이런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실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 놓고 햇빛에서 활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자세히 이야기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비타민 E를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E는요. 이 유해산소가 세포를 파괴 못하도록 딱 막아줍니다. 막아주는데 얼마나 얘는 다양성 있는 항산화제로서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유해산소를 만들지도 못하게끔 막고 또 이미 만들어진 유해산소가 세포를 파괴할 때는 파괴를 못하게 하고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일을 하며 비타민 C는 유해산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성 광물질에 셀레니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땅이 요즘은 이 셀레니움이라는 중성 광물질에 대해서 빈혈이 되어 있는 땅이 무척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화학약품으로 이 퍼틸라이저 그 모든 것을 재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가 이 셀레니움이 이 풀을 먹고 자라도 부족하고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라도 부족해서 셀레니움이 부족하면은 이 근육이 한 덩어리가 머슬 디스트로피라고 해서 다 그냥 병들고 줄어져서 그 한쪽 볼기가 아주 아예 없어지는 고기 덩어리가 아주 없어지는 근육이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병을 바라면은 이거 셀레니움이 부족하네 이렇게 수의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일 한 고장에서 많은 미국의 그 많은 지역이 12더 돼요. 그런 지역의 땅이 셀레니움이 없습니다. 중성 광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요즘 이런 거를 정제 식품으로 보조식품으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알파 헤이 같은 것은요. 1년 동안에 그 뿌리를 땅속으로 한 100피트 정도 바위 있는 데까지 내려봤기 때문에 빈혈된 땅에 없는
광물질이나 중성 광물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헤이 알파알파 헤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의 포뮬러, 엄마 젖 대신 먹이는 포뮬러를 만드는 젖소에게는 바로 이 알파알파 헤이를 사료로 먹이지 옥수수 사료를 먹이지도 않고 또 빈혈이 된 땅에서 자란 잔디만 먹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살고 있는지 참 잘 아시게 되시겠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고 또 기니아 피그라고요, 하얀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노인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는 과학자가요. 한 분은 정제식품, 가공식품, 정제한 그런 정제한 전분, 정제한 기름, 정제한 단백질 이런 음식을 요즘 보통 사람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였고, 한 사람에게는 천연 그대로의 식품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유해산소에 손상을 입는 일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정제식품 하면은 여러분이 벌써 이제 잘 아십니다. 비타민 C는 얼만큼을 먹어야 이 유해산소를 아예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어도 만들어내지도 않고, 물론 세포막이 손상을 입지도 않게 되나. 영양학자들이 요 정도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잇몸에서 피가 나는 스컬비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기억이 있다가 괴혈병을 예방하는 정도의 비타민 C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두 종류입니다. 천연 그대로의 과일이나 베리 종류, 딸기 종류나 푸른 잎사귀 종류나 이런 데에 있는 신선한 비타민 C는 세포 속으로 침투되어서 신진대사에 관여를 하면서 일을 하고 또 우리 몸을 이런 파괴하는 유해산소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보조식품으로 나오는 비타민 C는 혈류 중에 돌다가 그대로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아무데도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간에도 조직에도 저장이 안 됩니다. 그저 혈류를 돌다가 필요한 대로 조금 쓰여지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그대로의 비타민 C가 필요하고, 양으로 말하면 아주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먹어도 비타민 C에, 천연으로 먹는 비타민 C는 독성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것만큼의 양을 어디서 먹느냐? 오렌지에 아주 많지요. 그 다음에 토마토요. 그 다음에 자몽이요, 그레이프루트. 그 다음에 색이 아주 진한 녹색의 푸른 잎사귀 야채를 그대로 샐러드로 먹고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 네. 그 다음에 물론 열을 가해도 파괴가 되지 않는 감자 껍질 바로 밑에 복합 비타민 C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약초나 어떤 잎사귀나 여러 가지 베리 종류 이런 데에 이 비타민 C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타민 E는 유해산소를 형성하는 것만 막는 게 아니라 세포가 손상을 입을 때도 그를 보호해 준다고, 그러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중성 광물질은 셀레니움하고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시소 게임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그러나 보조식품으로 잡수실 때는 양이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잡수시면은 안 되십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특히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만성 퇴행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리고 심장 혈관 질환이 있어서 혈전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피가 엉긴다든가 이런 분들은 비타민 E를 보조식품으로 오는 거를 많이 잡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비타민 E가 많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그 추천하는 양은 12에서 15 유니트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은 7.4, 그저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도 보조식품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천연의 식품에서 먹어야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이 바이타민 E는요, 통곡식에, 눈에 많이 있는 걸 아시죠? 현미에도 눈에, 그렇기 때문에 또 밀에도 눈에, 그리고 신선한 야채에 비타민 E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그 다음에 파괴되지 않은 씨앗, 여기에 가공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은 여기에 비타민 E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비교적 열에 꽤 잘 견딥니다. 네, 아주 예민하지 않아서 적당한 곡식도 슬로우쿡이나 이런 데다 했을 때 아주 잘 보존이 되고, 그러나 추천한 결핍증이 오지 아니하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잡수셔야 이 유해산소의 손상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셀레니움은요, 아까 여기저기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고요, 그냥 지나가고요. 캐로틴입니다. 캐로틴은 유해산소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또 손상도 못 입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의 막을 형성하고 세포를 다시 새 것을 만들어서 보수작용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캐로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연에 있는 바이타민 A는 다 동물성입니다. 생선이나 이런 동물에 이 바이타민 A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타민 A는 많이 먹으면은 독 성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익보다는 해를 얻습니다. 그러나 캐로틴은 많이 잡숴도 조직에 티슈, 세포가 모이면 같은 세포가 모이면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이면은 장기를 이루죠. 이 조직에 저장이 됩니다. 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타민 A는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 캐로틴은 프로바이타민 A로서 이것이 한 단계 밟고 지나가면은 그때의 바이타민 A가 우리 몸에서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저장하기를 조직에 저장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대로 만들어내는데 많은 오렌지색을 내는 과일 종류들, 노란색, 그 다음에 곡식계는 없습니다. 캐로틴이. 그러나 노란 옥수수에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년 8달 야채나 과일에 이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이나 이게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섬겨봐 드릴까요? 당근, 값도 싸고 흡수도 잘 되고 잘 부드럽게 익혀 먹어도 캐로틴이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고요.
날로 먹어도 그렇고 주스를 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가 하면은 멜론. 네, 이 모든 멜론 계통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금치. 아주 진한 녹색이죠. 제가 작년 가을에 시금치를 10월 말쯤 돼서 심을까 말까 하다가 에라 심어보자 했는데 지금 아주 한창 좋게 나옵니다. 애프리컷, 살구죠. 살구는 그 시즌에 꼭 잡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에 캐로틴이 아주 많고 복숭아에는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 그 다음에 캐로틴, 그러니까 프로바이타민 A죠. 이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협조하면서 항산화제 일을 하기 때문에 복숭아 시즌에는 복숭아를 많이 잡수시는 건 아주 유익하십니다. 바나나, 바나나에도 캐로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펌킨, 예, 펌킨. 이 늙은 호박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호박이 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짙은 녹색 야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캐로틴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를 리페어, 보수하고 재생하는가 하면 소화기, 점막의 모든 그 세포들을 다 이 캐로틴이 다 보수해주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눈에 뭐 이 호흡기에 비뇨기에 뭐 대단히 좋은 것으로 요즘 캐로틴이 현대 애들 말대로 했으면 떴습니다. 떴어요. 그런데 캐로틴을 별로 가장 값싼 캐로틴이 당근이죠. 그런데 별로 그것을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맛이 별로 없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잡숴 두시면은 보통 유익을 얻으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씩 내가 꼭 말씀을 전해드려야지만 되겠다고 접어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들을 다 전해드릴 시간이 저에게 충분히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니까요. 과연 이 건강한 노년을 얼만큼이나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도 그렇게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내 인간 동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떠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라고 조속으로 기도를 하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